설명하는 걸 한번 써볼까? 선생님 글쓰기 안 하면 안 돼요? 어려워요. 뭘 써요? 어떻게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자기 경험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겠구나. 객관적인 사실을 썬다. 사실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이들한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물이 많으면 덜 맵고 덜 짜다. 하지만 국물이 적으면 더 맵고 짜게 끓여진다. 나만이 라면 끓이는 법은 짜조리 라면이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이제 썼습니다. 처음에는 글쓰기는 정말로 싫다. 그리고 나서 한참까지 여전히 싫다. 그래도 싫다. 그런데 이제 한 번쯤은 그런데 글쓰기는 잘 쓰고 싶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각자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됐죠? 목요일이면 목요인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기쌤들. 목요일은 이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기쌤들. 목요일은 이음이에요. 네, 목요인강 시즌1 글쓰니까 수업이다. 찐무명 교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방학 다 하셨죠? 네, 이제 그동안 해왔던 강의들을 지금 일주일에 2강씩, 2강씩 풀 영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전에 혹시 놓치셨던 강의들이 있다면 꼭 다시 들어주시고 또 그 강의들 뭐 링크나 이런 것들을 주변 선생님들에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강의를 들으시고 유익하셨다면 동학년 선생님들과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약 500명에 가까웠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희는 배고픕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무명교사들이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1000명, 이번 방학 동안 1000명을 구독자를 모으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뭐 수입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바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같은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주변 선생님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추장하는 글을 같이 아주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뜻글,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쓰지라는 주제로 우리 찐무명교사 14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두 번째네요. 그러네. 제가 강의할 때 하야해 주신 분이네요. 가벌이 바뀌었네요. 가까울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선생님은 선생님의 어떤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저것 막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도전하는 쌤? 도전하는 교사. 뭐 그 정도가 좀 저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14호 선생님 도전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신데요. 그 많은 도전들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세 가지? 세 가지씩이나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름만 이거 이렇게 딱 이거 아까 사실 생각을 막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렇게 물어볼 줄 몰랐네요. 혀를 찔리셨죠? 혀가 아니고 혀를 찔리셨죠? 그냥 뭘 도전하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올해 생활체육 지도자를 이제 도전을 했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지도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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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퇴직구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노후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또는 이제 글쓰기를 계속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달 같은 매달 몇 자 이상씩 글을 쓰겠다. 뭐 이런 도전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호 교사 선생님은요, 굉장히 다작하십니다. 엄청 쓰고 계세요. 네. 진짜?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다음엔 뭘 하려고 얘기를 했더라? 도전하는 거. 아, 그러네요. 걷기. 네.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400km 이상을 걷기를 지금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거의 평균 400km 이상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뭐. 이번 달에 7월 달에요. 7월 달에 400km 아직 7월 며칠 남았는데. 네, 남았는데. 부산 갔다 오셨네요, 걸어서.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하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우리 14호 선생님의 강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도전하는 교사 14호입니다. 설명하는 걸 어떻게 쓸까 이런 이제 제안을 받고 나서 쭉 정리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오늘 설명하는 걸 한번 써볼까? 라고 했을 때 네 좋아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한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처음에 아이들한테 우리 올해 글쓰기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몇 가지를 쓰라 했을 때 아이들의 많은 반응들이 선생님 글쓰기 안 하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좀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설명하는 글을 이제 주제로 잡고 이제 글을 써가는데 아이들한테 여전히 우리 이제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을 쓸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뭘 써요? 또 어떻게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글을 쓰기를 지도를 하려면 아이들한테 좀 더 자세한 지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가 좀 더 먼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뭘 써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자기 경험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겠구나. 아이들이 설명하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뭔가 내가 설명할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활동이 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한 그런 우리가 교육과정상에 내용이 정리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쓴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사실과 좀 판단을 분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이들한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을 간결하고 좀 쉬운 말로 써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은 글을 쓰라고 하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비유하는 글쓰기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쓰기 그런 것들을 지도해 봤을 때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주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길게 쓰면 글을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는 특히 문장을 간결하고 좀 쉽게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2절의 글들을 좀 보니까 짐작이나 추측 그런 느낌들을 쓰는 글들이 있는데 특히 설명하는 글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에 있어서는 사실을 쓰는데 이런 느낌이나 추측이나 뭐 어떤 이제 그런 짐작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양념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양념이 진하면 음식 본래 맛을 좀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쓰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가면 좀 더 좋은 설명하는 글쓰기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13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하는 글도 구조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글도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정리를 그렇게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끌어갈 때 이렇게 수업을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전체 흐름은 첫 번째는 글쓰기 수업 주제를 안내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해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실제로 글을 쓰고요. 그러니까 글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는 수업 시간에 시간을 충분하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다 못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써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뭐 숙제라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늘 학교에서 쓰지 못했던 것들을 이어서 쓴다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글을 이제 고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중요했던 것들, 포인트로 잡았던 것들은 아마 1호 교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쓴 글을 발표하는 것. 그것 역시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글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온 오프라인이 병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글쓰기가 되면 오프라인 때 발표를 하고 또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게 되면 온라인 상황에서 글쓰기 발표를 하고 대신에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들이 발표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글을 다 잘 쓰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잘 쓰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잘 못 쓰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한두 아이들은 아마 선생님 교실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안 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쓰기를 마치고 나서 설명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주제와 관련돼서는 중간에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아이들이 정리하는 글쓰기에 관련돼서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글쓰기 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을 그냥 그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설명하는 글쓰기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5월달 한 달 정도를 이제 설명하는 글쓰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글쓰기를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글쓰기와 그 다음에는 경험과 생각에 대한 그 차이를 보여줄까 하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6교시를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그 설명하는 경험과 생각을 비교하는 것들을 짧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어디를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교실 문 앞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약 30m를 간 거야.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50m를 간 후 약 100개 계단을 내려간 다음에 우측으로 5m 정도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한 10m 정도 가고 왼쪽으로 틀어서 15m 정도를 가서 한시 방향으로 20m를 틀어서 왼쪽으로 보이는 그 건물을 생각을 해보자. 머릿속에 떠올렸지?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니? 아니요. 헷갈려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자. 앞문으로 나가서 복도에 선다. 오른쪽으로 약 30m를 가서 복도 끝에 다다른다. 복도 끝에서 오른쪽으로 50m 정도 이동 후 계단 입구에 선다. 1층까지 약 100개의 계단을 내려간다. 우측으로 5m 정도 걸어가면 건물 정문에 도착한다. 운동장 쪽으로 10m 정도를 가서 왼쪽으로 방향을 정한다. 15m 정도를 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한시 방향으로 20m를 간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을 찾는다. 아까하고 비교해서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이 어때? 어느 게 좀 더 너희들 잘 이해가 되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두 번째 한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이야기대로 한번 걸어가 보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교실 문을 열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착을 한 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정문 앞에 보이는 상가 건물을 아이들이 마주보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자, 오늘 너희들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와서 경험해 본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상가를 소개하는 글을 쓸 거야. 한번 써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엔 다 못 쓴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집에 가기 전에 상가 앞에 좀 들러서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그 상가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서 아이들 그 쓴 글들을 이제 몇몇 글들을 이제 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은 7단지 상가를 설명하는 글을 쓸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제가 빨간 것과 빨간색으로 글한 것과 파란색 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이후에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썼고요. 또 다른 아이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7단지를 설명하는 설명문을 쓸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학교의 전문 긋고 이렇게 쭉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씨가 따뜻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또 다른 한 학생의 글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7단지 정문 오른쪽을 보면 1, 2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있다. 이렇게 정문에 써 있고 쭉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 상가에는 총 5개의 교육시설과 5개의 편의시설, 각층의 화장실과 교회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상당히 글을 이제 설명해서 잘 썼던 학생이라고 제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도 이제 밴더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 안 날지 모르니까 사진을 찍어서 너희들이 간 것을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첫 번째 설명하는 글쓰기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에게 글 고치기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글을 썼지만,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쓴 학생은 잘 쓴 친구고요. 그 앞에 보이는 두 학생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글을 쓰는 데서 아직은 좀 덜 잘 쓰는 그런 친구였는데, 아이들이 꾸준하게 글쓰기 수업을 해오면서 아이들이 글을 잘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 설명하는 글을 잘 쓰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는 첫 번째 설명하는 글에서는 사실을 쓴다. 그리고 가능한 쉬운 낱말을 쓴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아이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설명하는 글 어디서 가장 많이 보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너희들 혹시 레고 조립한 것 해본 경험 있니? 또는 물건을 사서 그 설명하는 그 설명문 본 적 있니? 라고 했을 때 본 적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설명문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너희들 그 설명하는 글에 어려운 낱말이 있더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쉬운 낱말을 쓰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가능하면 짧은 문장이 좋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선생님이 길게 설명했을 때와 짧게 설명했을 때 똑같은 내용을 설명했지만 짧은 것이 너희들이 이해가 잘 된다고 얘기했지,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처음, 중간, 끝으로 크게 문단을 나눠 쓰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설명하는 대상을 밝힌다. 그 다음에는 가운데는 대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이 대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3, 4학년 때 배웠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한 그것이 그때 배웠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설명한 내용을 짧게 요약하여 정리하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을 또 아이들한테 활동을 줄까 하다가 나만의 라면 레시피를 만들어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레시피대로 설명하는 것을 써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었던 라면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어 했고요. 그래서 보냈던 아이가 이러니까 이 라면 어떤 라면인지 혹시 약간 좀 다른 라면이거든요. 분명히 일반적으로 다른 라면인데 나중에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라면. 네. 그 다음에는 가장 일반적인 라면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라면이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네,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글 잘 쓰는 아이의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글을 좀 덜 잘 쓰는 아이의 글이 두 편이 있습니다. 라면 레시피. 그러니까 라면 설명하는 글을 써보겠다. 일단 나는 물을 좀 붓고 불 켜기 전에 면 먼저 넣고 스프를 넣는다. 건더기는 쓰레기통으로 바이바이 하고 아무튼 그 상태에 불을 킨다.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린다. 물이 끓기 시작한다면 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중간 정도 물이 끓을 때 빨리 끓으라고 면을 젓가락으로 뒤집는다. 그리고 또 기다려준다. 그리고 깜빡하고 안 쓴 게 있다. 나는 계란을 넣어서 먹는다. 물론 흰자만. 계란을 언제 넣느냐 하면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넣어준다. 계란이랑 면까지 다 익으면 불을 끄고 냄비 받침 위에 김치를 먹을 책상에 올려두고 라면을 냄비 받침 위에 올려주면 끝이 난다. 이제 맛있게 먹어두면 끝. 뭐 이렇게 정리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라면 부침개 레시피. 일단 준비물은 양은비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있으면 아마 여기서는 이제 라면 부침개가 어떤 라면인지 확인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던 그 사각형 접시에 있는 것들이 라면 부침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면 레시피. 내가 라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물이다. 네, 왜냐하면 국물의 양에 따라서 맵고 짠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물이 많으면 덜 맵고 덜 짜다. 하지만 국물이 적으면 더 맵고 짜게 끓여진다. 나만의 라면 끓이는 비법은 짜글이 라면이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서 매운 것이나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첫 번째 봤던 그 라면이 짜글이 라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저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라면 레시피까지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걸 너희들 써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쓰는 게 좋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썼던 그 첫 문장들을 한번 우리가 쭉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 글과 해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다듬는 수업에 대한 것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7단지 상가를 설명하는 글을 쓸 것이다. 나는 7단지를 설명하는 설명문을 쓸 것이다. 라면 설명하는 글을 써보겠다. 7단지 전문 오른쪽을 보면 1, 2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있다. 우리 학교 정문에서 앞을 보면 상가 건물이 보인다. 내가 라면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물이다. 아이들에게 지금은 이제 색으로 구분했지만 아이들에게 그냥 이 문장 아이들이 썼던 문장을 쭉 놓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좀 괜찮니? 라고 했을 때 다 괜찮은데요? 네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한번 천천히 보고 나서 어떤 게 좀 좋니? 하니까 몇몇 아이들은 뭐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런 그 첫 문장이 좋다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라면 설명하는 걸 써보겠다. 이것도 뭐 괜찮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글쓰기라고 얘기해서 그 설명하는 중간에 두 번째 7단지를 설명하는 설명문을 쓸 것이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것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강조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스스로 이제 읽어가면서 또는 써가면서 다듬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기준을 좀 정해놓고 설명하는 글쓰기 이후에는 이제 자기 방을 소개하는 그런 글쓰기 과제를 냈거든요. 자기 온라인 수업할 때 온라인 수업에서 지금 너희들 주변에서 한 5분 동안 너희들 둘러보고 너희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공간을 한번 천천히 살펴봐라. 대신에 자세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방을 소개하는 글쓰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과제를 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쓰는데 몇몇 아이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느 한 지점을 너가 문을 열고 나서 보든지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 놓고 한 지점을 기준을 놓고 천천히 이동해 가면서 설명해 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글쓰기를 할 때가 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영상을 10분 동안 영상을 찍어서 설명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서 설명하는 글쓰기는 제가 미리 2월 달에 아이들하고 이제 글쓰기 수업 준비를 하면서 교실에 와서 이제 제가 영상을 쭉 찍으면서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 동안에 쭉 찍는데 마침 가다가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만난 그 과정까지를 글을 아이들에게 써서 보여주고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 있게 또 이제 재밌게 글을 좀 보더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뭘 해도 좋다. 산책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대신에 그 10분 동안 영상을 찍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는 글을 좀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분류하는 글쓰기와 분석하는 글쓰기인데 아이들이 분류하는 글쓰기는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개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글쓰기, 또 하나는 분석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천천히 그 대상을 쪼개어가면서 설명하는 글쓰기, 그것을 해서 안내를 했고요. 특히 분석하는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 이제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서 이제 동물의 한 사리, 그 다음에는 국어 시간에서는 곤충에 대한 설명하는 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안내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머리는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분석하는 글쓰기의 대표적인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분석하는 글쓰기까지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쭉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런 글들이 좀 나왔습니다. 내가 줌 수업을 하고 있는 공간은 거실이다. 이 학생은 거실에서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이 내 방 소개하는 글쓰기 또는 내가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공간의 글쓰기를 쭉 해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그 집안에 가보지 않아도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후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한 적 없는 내 방을 소개하였다. 이 학생은 한 번도 어딘가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지금 이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 참고로 이 방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쓰던 방이어서 나의 어릴 적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다. 먼저 문을 열기 전에 2021년도에 달력이 보인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잘 보이는 것은 커튼과 피아노, 매트, 갈색, 책상 이렇게. 그리고 문 앞으로 들어서면 오른쪽부터 이렇게 쭉 정리해서 설명하는 글쓰기를 아이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0분간 활동을 영상을 찍어 설명하는 건데 이 학생은 현재 저희 반 학생 중에서 가장 천천히 배우는 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방에서 상걸음 가서 신발을 신과 이거는 제가 그대로 쳤기 때문에 신과가 맞을 겁니다. 현관문을 나가서 7걸음 정도 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설명하는 걸 쓰고 그 영상을 따로 이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는 글쓰기를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서는 내가 소개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해봐라.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장점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서는 학교에서는 가져오거나 학교에서 뭘 하기는 어렵지만 집에서 보여주거나 또는 소개하고 싶은 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들 글쓰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자기에게 애착 물건을 했는데 자기는 애착 이불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애착물들 중에서 애착 이불이 있고 하얀색 이불이라고 부르고 하얀색 이불은 그러니까 8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불이고 이제 이불에서 그러니까 3번 정도 이불을 바꿨는데 이제 이렇게 흰색이고 순면이고 그 다음에는 이불도 그러니까 뭐 숙면에 하얀 이불이고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왜 이것이 자기가 애착 이불이 됐고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마지막에 이제 나는 이 이불을 엄마가 좋아, 이불이 좋아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정말로 애착하고 있는 그런 이불들이고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니까 애착 이불도 있었고요. 애착 벽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여학생이 있는 거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아주 이제 그러니까 귀중하게 생각하는 레고 조각품인데, 레고 조각품이 이렇게 몇십만 원 하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레고 자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또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레고가 있다는 것도 이제 그 학생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고요. 다양하게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글쓰기를 이제 마무리를 쭉 정리를 하고 정리하는 글쓰기를 이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정리한 것을 했더니, 그러니까 국어 설명하는 글쓰기를 다 마쳤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웠던 대로 쭉 정리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 학생은 설명하는 글쓰기, 뭐 7단지 삼각하는 거, 그 다음에는 분류하는 글쓰기, 분석하는 글쓰기, 네, 그 다음에는 라면 끓이는 법, 그 다음에는 뭐 자기 방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10분 동안 설명하는 것, 좋아하는 물건, 뭐 그 다음에 자기가 활동하는 것 있는데, 이 학생은 순서는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의 글도 또 보면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걸 하고, 그러니까 7단지 삼각 첫 번째 했던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했던 것들은 굉장히 잘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아이들 중간중간 왔다가, 그 다음에 어떤 학생한테는 내용들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 내용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대신에 이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자기 경험을 담아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후에 이제 제가 어떤 수업 패턴에 대한 것들도 학생이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올 한 학기를, 그러니까 비유하는 표현에 대한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동화 쓰기, 크게 4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 수업을 했는데, 이 학생이 예상했던 대로 저는 그 4가지 주제에 대한 그런 글쓰기, 경험하는 글쓰기를 가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쓰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학생들한테는 내용이 분명히 필요하다. 내용 지도에 대한 것,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그러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경험을 쓰게 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어떻게 글쓰기를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단문으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짐작과 추측이나 느낌이나 뭐 소감 같은 거는 좀 보조적인 그런 형태의 글쓰기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장하는 글과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글은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 설명하는 글쓰기를 쭉 하고 나서, 뭐 설명하는 글쓰기뿐만 아니고 앞에 어떤 뭐 다른 글쓰기 주제를 가지고 지도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배워가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배워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가장 느리게 배우는 학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학생들은 처음에는 글쓰기를 정말로 싫다. 그리고 나서 한참까지 여전히 싫다. 그래도 싫다. 그런데 이제 한 번쯤은 그런데 글쓰기는 잘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었고요. 또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글쓰기가 재밌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글쓰기가 재미있어서 아이 스스로 찾아서 공모전 같은데 이제 글 100일장에 그런 곳에 찾아서 응모해 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쭉 보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각자의 속도에 따라서 글쓰기를 또는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한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 글쓰기뿐만 아니고 다른 글에 대한 것도, 주장하는 글쓰기라든지 비유하는 표현 글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미리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예고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아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글쓰기를 오래 수업을 해야 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작년 한 11월 전부터 네네. 지금 이제 온오프라인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글쓰기로 생각을 했고 그게 좀 준비를 해갔고요. 그러면서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10분 영상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에 이런 주제를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 미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정리를 하셨군요.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또 이제 중간중간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10분 동안 영상을 촬영해서 네. 설명한다고 할 때 그 촬영한 것은 뭐 주로 어떤 그 설명할 대상을 촬영하라는 거였나요? 어떤 것 설명할 대상도 어떤 것이든 괜찮고 10분 동안 뭘 하든지 괜찮다. 어떤 활동도 괜찮고 활동도 괜찮고 시간도 괜찮고 너가 시간을 산책하면서 10분 동안 걸어다니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는 너가 뭘 옆에서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고 너가 하는 활동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대신에 영상을 찍어 놓고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 다음에는 그 영상에 대해서 너가 설명하는 거를 써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국어에 보면 영상으로 표현하기, 영상을 매체 설명하기가 이제 국어 교과 단원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그 2학년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걸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구구단을 배워요. 구구단을 배우면 2단을 못 외우는 친구가 있어. 그렇죠. 2단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 있죠. 네, 네가 그거를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한번 써봐. 그랬더니 친구들이 잘 설명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네, 그래서 칭찬해주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설명하는 글에 대한 좀 제가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그 학기 초에 그런 활동을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나 사용 설명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기 초에 친구들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날 그렇죠. 때 이제 나는 이럴 때 뭐 표정이 이래. 아니면 나 이럴 때 뭐 힘들어. 나한테 이런 말 해주면 내가 엄청 기분 좋아하고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좋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설명하는 글쓰기를 다 하지 못했는데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더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놀이하면서 그렇죠. 놀이하는 설명. 맞아요. 그다음에 체육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체육 시간은 과외 체육 시간에 애들한테는 뭐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체육 활동을 하고 그 체육 활동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을 그러니까 미술 수업을 하면서 수업하고 나서 한 설명. 이제 그렇게까지를 이제 머릿속에 구상은 했는데 수업으로는 연결을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만약에 시간이 더 확보가 되면 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뭔가를 그 자기 활동들 있잖아요. 우리 1호 교사가 했던 그 쌓기, 쌓기 같은 게 꾸준히 쌓기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어떤 그 활동 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뭐 수채화 물감을 잘 사용한다 그러면 뭐 수채화 물감을 잘 사용하는 방법 또는 뭐 수업에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수학 시간에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거를 뭐 잘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 글쓰기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식을 얘기할 때 크게 어떤 이제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절차적인 지식에 그렇죠. 훨씬 더 가깝게 이제 우리가 배워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글쓰기를 왜 가르쳐야 되지? 또는 이제 나는 설명한 것을 내가 왜 가르치지?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우리가 지식을 이제 전달을 할 때 어쨌든 과거에는 어떤 사실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들,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는 것들이 추구했다면 지금 앞으로는 절차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판단적 지식이죠. 어떤 그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판단해야 될지 그런 지식들까지를 한다면 이런 이제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한 필요가 좀 더 이렇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이런 주제들을 설명하는 글이 참 재밌는 주제가 많기는 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 뭔가를 이렇게 생활 가운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뭐 만화를 그리는 방법, 뭐 나는 뭐 사람을 이렇게 그쵸. 그린다, 네. 뭐 아니면 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선생님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면 학기 말에 네.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사용 설명서를 이제 각자를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묶어놨다가 해가 바뀌면 자 이게 선배들이 쓴 선생님 사용 설명서란다.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한번 읽어보게 아 우리 선생님은 이러시구나.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교사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술 시간과 과거에 이제 했던 것들 보면 이제 어떤 이제 포스터 형태라든지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의 장점, 단점 이것만은 피해야 생존할 수 있다. 생존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네. 진행을 이제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것도 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좋은 아이디어가 좀 되지 않을까 가장 싶습니다. 좋은 거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이 방법.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놀이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그 민속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했던 놀이를 조사해서 그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봐라. 아니면 내가 뭐 하는 뭐 보드 게임의 방법을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는 글을 써봐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이 글을 쓰고 싶은 의욕이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네. 관심 많은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있으면. 저희 반에 그러니까 보드 게임은 아니고 이제 게임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죠, 활동에서 그렇죠. 게임 설명을 한 그 게임 설명을 글쓰기를 한 학생이 이제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썼던가요? 아니요 이제 잘 못 썼어요. 뭐 잘 못 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쓰기가 어쨌거나 이제 어떤 순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순서적인 부분들이 좀 뒤섞여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평소에는 글밥이 한 이제 뭐 대여섯 줄이라면 그 설명만큼은 한 반쪽 이상 그렇게 썼다는 것으로 네.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지도하지 이 부분을 우리 14호 선생님께서 그 한 학기 동안 하셨던 거를 잘 정리를 해 오셨는데요. 아직도 진화 중이신 것 같아요. 이제 처음 했죠. 아까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제 글쓰기 같은 프로젝트 형태로 글쓰기를 했던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도전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해가지 않을까.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올해 처음 도전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글쓰기에 이번 그 목요 인강을 통해서 글쓰기 수업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선생님들 여전히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4호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